개그계 대부 전유성, 웃음의 유언장 공개. 120억 재산, 딸에게 상속하고 후배 위해 지리산 비밀 무대에 남긴 충격 내막. 개그의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 돈보다 값진 웃음의 철학이 전 국민의 심금을 울리다. 2025년 9월 25일 밤 9시 5분 대한민국 예능계의 역사이자 개그의 아버지라 불리던 원로 희극인 전유성 선생님이 전북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70대의 긴 투병 끝에 영면에 들었다. 이미 폐 손상과 기흉 증상이 심각해 기계 호흡에 의존하던 상황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자신의 장래와 유산 문제를 스스로 제위했다. 평생을 재치와 유머로 대중을 위로하고 후배들을 챙기며 살아온 그의 마지막 선택은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장례 이틀째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모두가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조문하고 있을 때 그의 제자 조세호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붉어진 눈가를 감추지 못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스승의 마지막 말을 전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세호야, 몸 잘 챙겨라. 그 말씀이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조세호는 숨을 고르고 손에 쥐인 봉투를 들어 올렸다. 그 안에는 전유성 선생님의 친필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객석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고 플래시와 카메라 소리마저 멈춘 듯 고요가 흘렀다. 이 유언장은 단순한 재산 목록이 아닌 한 시대의 거장이 남긴 웃음의 철학이 담긴 위대한 기록이었다. 눈에 보이는 자산 1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상속. 유언장의 첫 줄은 세상이 예상했던 내용이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사랑하는 딸 전재비에게 물려준다. 단호하면서도 간결한 이 한 문장은 평생을 가족과 후배에게 헌신한 그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숙연함에 휩싸였다. 법계 관계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전유성 선생님이 남긴 재산의 가치는 최소 12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울 종로구에 노후화되었지만 가치가 높은 펜트하우스, 강남권에 위치한 4층 규모의 상가 건물, 그리고 지리산 자락의 광활한 부지와 소박한 주택까지 포함한 금액이었다. 그의 재산은 화려한 명품 소비나 과시적인 생활 대신 오직 자신의 창작 활동과 안정적인 투자로만 쌓아올린 결과였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화려함을 거부하며 재산의 관리와 분배까지 스스로 결정했다. 그의 자산은 단순히 금액을 넘어 그의 예술적 성취와 검소한 삶의 태도를 증명하는 훈장이었다. 눈물로 읽어 내려간 웃음 장학금의 비밀. 유언장은 두 번째 단락에서 뜻밖의 사실을 드러내며 현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나는 이 재산이 단순히 돈과 건물이 아니라 나의 인생과 웃음의 결실임을 안다. 따라서 내가 원한다면 그 일부를 후배 개그맨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다오. 이 문장이 읽혀지는 순간 조세호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한 시대를 만든 개그맨의 마지막 메시지가 가진 숭고한 무게 때문이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신영, 김학래, 이경실 등 수많은 후배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다.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셨구나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전유성 선생님이 단순한 희극인이 아닌 진정한 스승이었음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요청은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후배들이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따뜻한 격려였다. 지리산의 비밀 76석 규모의 후배 학교. 그러나 유언장과 함께 첨부된 부동산 서류에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마지막 유산이 숨겨져 있었다. 지리산 기슭에 위치한 식당 부지는 단순한 영업장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전유성 선생님이 은퇴 후 직접 설계해 세운 작은 공연장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한 창고 같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완벽한 조명 시설과 음향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 좌석은 단 76석. 그의 나이와 일치하는 숫자였다. 그리고 무대 한가운데에는 붉은 벨벳 커튼이 걸려 있었는데
커튼 뒤편에는 웃음은 삶의 마지막 선물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는 마치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새겨진 비문과 같았다. 이 공연장은 단순한 개인적 취미 공간이 아니었다. 마을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전유성은 이곳에서 젊은 개그맨들을 모아 직접 무대에 세우곤 했다고 한다. 그분은 항상 여기가 진짜 학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대에서 넘어져도 좋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시 이곳에서 훈련을 받은 이들 중에는 지금 방송계를 주름잡는 중견 개그맨들도 있었다. 전유성 선생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후배들의 무대를 준비해 놓았던 것이다. 이 공연장의 가치는 단순한 금액을 넘어 문화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무형의 유산 웃음의 원리가 담긴 비밀 노트. 전유성 선생님이 남긴 진짜 유산은 현금이나 건물을 넘어선 무형의 지적 자산이었다. 지리산 공연장 내부에서 발견된 오래된 공책 몇 권에는 그가 직접 적은 메모가 가득했다. 다음 세대에게 줄 아이디어, 웃음의 원리. 슬픔을 유머로 바꾸는 법 같은 제목이 적힌 페이지에는 세밀한 설명과 그림, 심지어 수학 공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문화평론가들은 이 기록을 두고 단순한 코미디 메모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하나의 학문적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기록이 향후 한국 대중문화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따로 있었다. 공책 마지막 장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제 웃음을 이어갈 사람은 내 딸 전재비다. 딸에게 물질적 자산뿐 아니라 정신적 유산까지 물려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끝나지 않은 유산 국민 모두에게 던진 질문. 전유성 선생님의 유산 공개 이후 문화계는 술렁였다. 딸 전재비 씨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리산 공연장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된 것이다. 일부는 그곳을 국립기념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일부는 후배 개그맨들의 연습 무대로 쓰자고 제안했다. 논쟁은 아직 결론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전유성 선생님의 마지막 무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국 코미디 역사에 살아있는 증거라는 점이다. 밤이 깊어 갈수록 지리산 공연장 앞에는 꽃다발이 쌓여갔다. 어떤 이는 선생님, 웃음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어두었고, 또 다른 이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와서 무대 앞에서 묵념을 올렸다. 현장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뜨거웠다. 전유성은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남았다. 그리고 그 유산은 단순한 재산 목록이 아닌 후배와 가족,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전해지는 웃음의 철학이었다. 우리는 오늘 또 한 번 깨닫는다. 위대한 예술가는 떠나도 그의 무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